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발표에 앞서서 저희가 발표 플랫폼을 노션으로 정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카톡 단톡방이나 저희 빔 서버에 보시면 같이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같이 따라와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언제쯤 해야 될까? 아마 PC로 보시는 게 편할 거예요. 시작해요. 준비되셨으면 그럼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 빔 전문 인력 양성 과정 7기 레빗 2조의 발표를 맡은 류지민이라고 하고요. 먼저 저희 조를 소개하고 건물에 대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조로 클릭해 주세요. 네, 저희 조의 이름은 동기화조이고요. 김영진, 홍성재, 김선영, 류지민 팀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희 조원이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프로필 개개인을 클릭해서 들어가 주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조 컨셉은 동기화입니다. 지금까지 배웠던 레빗 기능을 활용하고 프로젝트 진행 중 만난 문제들과 그 해결 방법을 팀원들과 또 빔 7기 동기들과 공유하면서 생각과 정보를 동기화하자는 의미가 첫 번째이고 또 동기화된 생각과 정보로 능력을 꽃피우자는 의미가 두 번째입니다. 다음으로 저희 조의 프로젝트 진행 과정을 타임라인을 보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프로젝트는 건물 선정 및 자료 수집, 기본 세팅, 구조 모델링 및 구조 간섭 체크, 지형 작성, 건축 모델링, 건축 간섭 체크, 렌더링, 아카이빙 및 발표의 순서로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5, 6일에 진행된 건물 선정 및 자료 수집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건물을 선정하고 도면을 구하였습니다. 앞서 타임라인에서 보셨듯이 저희가 선정한 건물은 경기도 판교에 위치한 SK 에코 허브센터입니다. 건물 개요는 보시는 표와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이유로 건물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면 구하기 단계입니다. 건축, 구조 도면 등 프로젝트에 사용된 전체 도면은 저희 김영진 선생님께서 지인을 통해 제공받았습니다. 이외에도 실물 사진 검색을 통해 작업 진행에 활용했습니다. 다음으로 7일에서 9일 사이에 진행된 레빗 작업 전 기본 세팅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공동작업 서버를 구축하고 CAD 파일을 레빗에 들여올 수 있도록 정리하였습니다. 먼저 중앙 파일을 이용한 동기화로 팀원들과 함께 작업해보고자 공동작업 서버를 구축했습니다. 팀원들 4명의 PC를 연결하는 네트워크 허브를 이용해서 한 대의 PC를 서버로 이용했습니다. 팀원들 4명의 PC를 연결하는 네트워크 허브를 이용해서 한 대의 PC를 다른 팀원이 만들어둔 작업과의 충돌을 막기 위해서 서버 PC는 사용자 작성 작업 세트 박스를 클릭한 후 동기화하고 클라이언트 PC는 중앙 파일을 열 때 새 로컬 파일 작성 박스를 클릭한 상태에서 열기를 눌러 클라이언트 PC의 내 문서 폴더에 사본이 저장되도록 하고 작업자 이니셜로 작업 세트를 생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세팅 단계에서 레빗으로 CAD 파일을 링크하는 과정에서 만난 문제와 해결한 방법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XREF 명령 기능으로 참조 파일들을 결합한 후 레빗에서 도면을 링크했을 때 다음과 같은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문제 발생 이유는 X클립이 적용된 도면이어서였습니다. 오토캐드에서 결합된 외부 참조 파일의 블럭을 폭파하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CAD의 서드파트 소프트웨어인 Gcad를 이용해서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Gcad 설치 후 생성된 유틸리티 탭의 블럭 및 외부 참조, X클립 폭파 후 정리 명령, 혹은 XCX 명령을 통하여 파일을 정리해서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또한 부제명을 불러오는 과정에서 속성 블럭으로 작업된 부제명이 레빗에 삽입 또는 링크되었을 때 사라지는 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문제도 앞서와 같이 Gcad를 이용해서 해결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도면에 한 번에 XREF 명령을
적용하는 방법, 기타 랩빗 애드인을 활용한 소소하지만 편한 기능들을 소개해둔 팁들도 정리해놨으니 궁금하시면 클릭해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10일에서 14일 사이에 진행된 구조 모델링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구조 패밀리를 작성하고 구조 모델링을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구조 패밀리를 작성하였습니다. 패밀리 편집에서 패밀리를 텍스트 파일로 내보내기에서 열어보면 맨 윗줄에 적힌 순서로 수치가 기록되고 쉼표로 구분해주는 형식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CAD 도면의 일람표를 엑셀로 내보내기 하거나 PDF 저장 후 불러와서 CSV 파일 형식으로 저장하면 셀을 쉼표로 분리해줘서 위와 같은 형식을 가지게 돼 쉽게 작업이 가능했습니다. 레빗에서 보낸 패밀리 텍스트 파일로 작업을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었고요. 이와 같은 방법을 이용해 수백 가지의 구조 패밀리 작업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구조벽을 작성하면서 만난 문제와 해결 방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벽은 참조 평면으로 자를 수 없기 때문에 일반 모델 보이드 요소 모델링 후 형상 결합하여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다음으로 진행된 구조 모델링 결과입니다. 차례대로 기초, 지하 외벽 및 철골 구조, 지상 콘크리트 구조, 슬래브, 코어 벽체 및 계단, 램프의 모델링 모습입니다. 그리고 지하 철골 구조 평면도와 구조 단면도, 지하, 지상 기둥 일람표를 작성했습니다. 도면에 넣을 일람표는 프로젝트 매개 변수를 작성해서 표기를 원하는 부재에 입력해 필터를 적용시키고 층별로 일람표를 작성했습니다. 이 외에도 중첩되는 벽체, 슬래브 결합 한꺼번에 하기, 결합 순서 전환하기, 당축키 지정을 통한 벽 결합 금지 쉽게 하기, 레빗에서 철골 접합하기 등은 팁으로 정리해놨으니 이 역시도 궁금하시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구조 간섭 체크는 앞선 건축 간섭 체크와 마찬가지로 나비스웍스를 활용해 진행하였습니다. 구조 모델링을 마무리한 후 나비스웍스로 간섭 체크를 한 후 레빗에서 수정을 진행하였습니다. 건축 모델링을 진행하기에 앞서 저희는 지형 작성을 먼저 진행하였습니다. 국토정보 플랫폼에서 CAD 파일을 내려받아 지캐드를 이용해 편집한 후 레빗에서 링크로 가져와 관리했습니다. 다음으로는 10일에서 14일에 진행한 건축 모델링 단계입니다. 건축 모델링 단계에서는 건축 패밀리를 작성하고 모델링을 진행하였습니다. 건축 패밀리는 대표적으로 커튼홀을 작성했고 이 외에도 엘리베이터, 도서관 난간, 옥상 난간 등을 작성했습니다. 커튼홀 패널 작성 시 같은 유형의 다른 재질, 예를 들어 투명 유리, 라이트 블루 유리, 블루 유리 등을 만들고 싶은 경우 유형 특성에서 복제해서는 안 되고 상위 개념인 패밀리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작성해야 했습니다. 다음은 건축 모델링을 진행하면서 만난 문제와 해결 방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복되는 수입 모델링입니다. 수입으로 루버를 만들고 작성 완료 후 카피했더니 일반 모델 패밀리가 계속 새로 생성되었고 첫 원본의 내부 편집을 해도 변경사항이 카피한 개체들에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음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위 사진처럼 Z축의 위치만 다른 경로와 프로파일이 같은 수입을 반복적으로 배치할 때에는 원본의 내부 편집으로 들어가서 어레이 명령을 실행하면 작업 완료 후 하나의 일반 모델로 묶여 한 개체의 변경사항이 모든 개체에 적용되었습니다. 또한 프로파일 편집에서 카피 명령을 실행하면 개별 수정이 가능한 개체들의 하나의 일반 모델로 그룹처럼 묶이는 것을 확인했고요. 이처럼 수입을 만들 때마다 새로운 일반 모델을 생성하지 않고 내부 편집에서 수입을 추가하여 작업하면 개체들이 그룹처럼 묶여 모델을 관리하고 수정하기 편하다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사유리를 이용한 지붕 작성 문제 해결입니다. 경사유리에 삽입한 멀리언이 유리 각도가 달라지면 오류가 나면서 삭제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유형 편집창에서 멀리언을 삽입하면 각도가 달라지더라도 멀리언이 삭제되지 않음을 확인했습니다. 다만 그리드가 불규칙하게 형성되는 경우에는 각도를 먼저 조절하고 그리드와 멀리언을 작성해야 합니다. 건축 모델링은 층별 모델링을 진행한 후 인면도와 사진을 참고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순서대로 남측면도, 지붕평면도, 서측면도, 자료 열람실의 모델링 모습입니다.
이어진 순서는 20일에서 22일에 진행한 건축 간섭 체크입니다. 건축 간섭 체크도 나비스웍스를 활용해 진행했습니다. 건축 모델링을 완료한 후 간섭 체크를 진행하여 모델을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1일에서 24일 동안 진행된 렌더링 단계입니다. 먼저 렌더링 과정에서 만난 문제와 해결 방법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소프트웨어인 루미온의 특성상 우리나라에 맞는 재료 재질이 없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루미온 라이브러리에서 비슷한 재질이 없는 경우 노멀맵을 적용해서 평면적 이미지에 입체감을 더해 현실감 있는 표현을 가능하게 하고 이 노멀맵은 포토샵을 활용해 제작하였습니다. 루미온에서 재질 이미지를 로드하면 알아서 노멀맵을 생성해주기는 하지만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도의 노멀맵을 적용해 더 디테일한 표현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문제는 라이브 싱크 관련 문제입니다. 프로젝트 중간에 레빗 파일을 새로 저장하게 되었더니 기존 작업 중이던 루미온 모델에서 라이브 싱크로 연동이 불가하였습니다. 스케치한 모델처럼 모델 업데이트가 되지 않았고 FBX 파일 내보내기를 통한 모델 업데이트도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했는데요. 모델을 제외하고 모두 병합시킨 후 기존 진행 중이던 루미온 파일에서 저장한 재질 세트를 불러와 새로운 모델을 적용했습니다. 프로젝트 병합 후에도 배치한 컨텐츠들이 그대로 적용되도록 하기 위해 루미온의 모델을 들여올 때 위치를 잘 맞추고 작업을 시작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노션을 활용한 자료 아카이빙 및 발표 준비입니다. 어제 오늘에 걸쳐 작업하였습니다. 작업 중후반부에 노션을 활용해서 자료를 효율적으로 아카이빙 해보자는 의견 하에 작업을 진행하였고요. 작업 중 저희 팀 프로필 외에도 기록을 작업 및 하위 작업별, 타임라인별, 작업자별, 진행 상태별, 문제 팁 등의 유형별로 카테고리화하여 작업하기 매우 수월하다는 점을 알게 되었지만 그 발표에는 적합한지는 잘 모르겠다는 점을 준비하면서 알게 되었고요. 그래도 다음 프로젝트에서는 작업 처음부터 적용해서 활용을 하면 효과적일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렌더링 영상을 확인하시겠습니다. 영상 키워줘. 네, 준비한 렌더링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희 조가 발표 준비를 하는 한 시간도 매우 다른 조에 비해 부족하게 준비를 했고 또 플랫폼 자체가 익숙하지 않으셔가지고 발표가 좀 생소했을 것 같은데 저희가 이러한 방식을 선택한 이유는 이 BIM 전문 인력 양성 과정에 와가지고 배우고 깨달은 것들을 혼자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대화하고 싶은 마음에서 저희한테도 사실 익숙하지 않은 노션이라는 플랫폼을 사용해 봤습니다. 많이 정신 없으셨을 텐데 저희 발표가 여러분 기억에 남아서 후에도 함께 대화하고 공유하는 소통의 창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